자, 이번 시간에는 그 앞선 시간에 이어서 이제 벡터 도함수의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벡터 도함수의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다변수 함수에서 다변수 함수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우선 연산자라고 하는 용어부터 일단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연산기호 오른편에 있는 함수에다가 어떤 수학 연산, 어떤 이제 그 수학적인 변화를 줘서 수행을 하는 기호가 되는데요. 자, 벡터 도함수의 연산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까 잠깐 봤지만은 요렇게 이제 뒤집어진 삼각형 모양, 이제 어떤 책에는 위에 얘가 이제 벡터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넣어주기도 합니다. 요런 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3차원에서의 기울기 연산자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델 오퍼레이터라고 부르고요. 델 오퍼레이터. 즉 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ddx, ddy, ddg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요렇게 쓰면은 델 f라고 쓰면은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x방향 벡터는 우리가 이제 벡터 3차원 벡터를 만들어내는데 얘가 이제 3차원 벡터가 되는데 x방향에는 f를 x로 미분한 거, 그 다음에 j방향 y방향에는 f를 y로 미분한 것, 그 다음 k방향에는 f를 g로 미분한 것이 이제 그 성분, 그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델 연산자, 기울기 벡터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가 뭐였어요? 우리가 이제 1차원에서 기울기는, 즉 이렇게 있을 때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기울기가 플러스다, 0보다 크다 라고 하는 거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즉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y가 커진다. 요쪽으로 가면 x가 커지고 요 근방에서 x가 1로 가면은 y가 작아진다. 함수값이 작아진다를 의미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를 조금 더 제너럴라이즈 하면은, 기울기를 좀 더 일반화하면은, 우리가 2차원, 3차원 이렇게 일반화를 하면은, 즉 그 함수값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변수 함수가 여기 있다고 해봐요. 이변수 함수. 왼쪽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fxy를 이런 이제 주황색 표면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 점에서 봤을 때 이 점에서 이제 우리가 1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한 방향들이 있잖아요. 그죠? x와 y 방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 f값을 요 근방에서 f값을 가장 빠르게 증가시킬 것이냐. 바로 그 방향이 기울기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2차원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결국에는 기울기가 이제 앞서서 1차원처럼 이제 dx, df처럼 이제 하나의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x 방향도 있고 y 방향도 있고, 즉 기울기가 이제는 벡터가 된다는 거죠. 그죠? 1차원 이상에서는 기울기가 바로 이제 일변수 함수 이상에서는 기울기가 사실은 기울기 벡터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즉 이제 어떤 서피스가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오른쪽 예제에서도 이제 이 함수 값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이제 기울기 벡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변수 함수일 때는 dx, df, dx, dy를 구하면은 이제 이것이 바로, 이 벡터가 바로 이제 f 값이 가장 크게, 여기가 y죠, 그죠? 크게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을 의미하는 기울기 벡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 간단한 예시를 보면은,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델 오퍼레이터를 취해주면은 그게 바로 이제 힘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V는 이제 포텐셜 함수가 있을 때 이 포텐셜 함수의 음의 미분값이 힘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일반 물리 역학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데피니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음의 미분값,
그러니까 기울기의 반대 방향. 이 바로 이제 힘의 방향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 식을 자세히 보면은 지금 V는 포텐셜은 얘는 이제 x, y, g의 함수입니다. x, y, g가 딱 정의가 되면은 포텐셜 값이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다 이 델 오퍼레이터가 붙었잖아요. 그죠? 이 델 오퍼레이터는 뭐다? 이거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기울기의 반대 방향. 그래서 기울기의 반대 방향. 힘은 근데 뭐다? 힘은 벡터잖아요. 그죠? 힘은 세기와 방향이 있는 벡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실제로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중력이 있을 때 두 개의 물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sun이 있고 해가 있고 여기 이제 지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earth. 이제 해는 ms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 earth는 me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얘랑 얘가 이제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둘 사이에 작용하는 포텐셜, 둘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포텐셜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마이너스 r분의 g ms me 요게 이제 포텐셜인데, 자 우리가 이제 sun이 여기 오리진에 있다고 해보세요. 얘가 이제 0,0,0에 있고 이제 얘가 임의의 x, y, g에 있다고 하면은 둘 사이의 거리 r은 어떻게 구하죠? r은 바로 루트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g 제곱으로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델 오퍼레이터를 취하면은 F 이퀄 마이너스 델 V 라고 하면은 우선 자 여기 앞에 있는 요 상수들은 다 앞으로 빠져나오죠. 그죠? 상수는 뭐 미분이랑 상관없으니까 앞으로 빠져나오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요 델은 뭐다? 델은 dxd 벡터인데 x 성분이 이제 어떤 d에 오는 함수를 x로 편미분한 거가 x에 들어가고 d에 오는 함수를 y로 편미분한 게 y 성분이 되고 d에 오는 함수를 g로 편미분한 게 g 성분이 되는 그런 오퍼레이터 연산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쓰면은 요거를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는 요거는 뭐죠? 요거는 사실은 이제 r분의 1이죠. 그죠? r분의 1을 지금 풀어 쓴 거예요. r분의 1이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x에 대해 편미분한 거가 x방향, y에 대해 편미분한 게 y방향, g에 대해 편미분한 게 g방향, 이렇게 써져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죠? x제곱 요거를 x에 대해 편미분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의 2분의 1승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앞에다 얘 이제 마이너스 1하면 2분의 3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앞에 마이너스 빠지고, 그죠? 마이너스 빠지고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승이니까 분모분의 2분의 3이 됐죠. 그죠? 2분의 3승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분의 안에 건 미분하면 2x 되잖아요. 그죠? 네, 2x. 그래서 여기 날라가면은 안에 남는 거는 여기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2분의 1승이 r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를 간단히 쓰면은 r 3승분의 x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r 3승분의 y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r 3승분의 g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정리하면은 즉 마이너스 r 3승분의 g ms me 곱하기 xi yj gk.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에 벡터 할 때 ijk가 x방향 단위 벡터, y방향 단위 벡터, g방향 단위 벡터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결국에는 그냥 r 벡터가 되잖아요. 그죠? 그냥 r 벡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3차원 계에서 3차원 x, y, g라는 시스템이 있을 때 지금 오리진 여기 이제 해가 여기 원점에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해가 이제 원점 0,0,0에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색깔을 지구가 어떤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이제
x, y, g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 벡터는 x 성분이 x고 y고 g면은 얘는 그냥 얘가 있는 바로 그 위치 벡터 r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힘이라는 게 보니까 결국에는 힘의 크기가 어떻게 돼? 힘의 크기는 G ms me r 3승분의 r 즉 r 제곱분의 1을 가지면서 방향이 어떻게 돼? 방향이 마이너스 r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r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방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r 방향. 뒤집은 거. 즉 이 지구가 어떻게 이쪽 방향으로 당기는 힘을 느낀다. 라는 게 바로 이제 이 마이너스 r 방향의 의미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원점일 때 위치 벡터 r이라고 하는 거는 원점에서 x, y, g 방향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벡터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답이 마이너스 r이 나왔다는 거는 반대로 여기가 얘가 이제 이쪽으로 당겨지는 벡터, 원점으로 향하는 벡터, 그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델 오퍼레이터를 이용을 하면은 3차원에서의 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요 델 오퍼레이터는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물리화학을 하고 이제 뒤에 이제 물리화학 2, 뭐 양자역학 이런 거를 배울 때 계속 나오게 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연산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다이버전스, 발산 연산자입니다. 자, 발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요 델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아까는 그 기울기 아까 이제 그 앞서서 기울기 오퍼레이션을 할 때에는 요 델 오퍼레이터 요거 자체가 벡터입니다. 벡터에다가 곱하기 스칼라 어떤 함수 얘는 스칼라란 말이에요. 그죠? 스칼라를 곱해줬단 말이에요. 벡터 곱하기 스칼라를 하면 뭐죠? 그냥 벡터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요 델 오퍼레이터를 여기 얘는 이제 내적을 하는 거 내적 뭐랑 다른 벡터랑 내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산이라고 합니다. 요 F는 이제 어떤 필드입니다. 필드 어떤 필드와 내적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이버전스 F라고 부르고요. 얘를 이제 영어로는 다이버전스 발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벡터 F가 있을 때 어떤 벡터 F가 있으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죠? fx, fy, fg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델 오퍼레이터는 dxt, dyt, dgt 두 개를 내적하면 어떻게 돼? 내적하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 즉 dx, df 이거 곱하기 이거 dy, df 이거 곱하기 이거 dg, df 한 다음에 얘네들을 더해주는 거가 바로 이제 발산이 되잖아요. 그죠? 다이버전스.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자, 다이버전스의 물리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그러면 도대체 이런 거를 왜 정의를 하느냐? 얘네들을 왜 정의를 하냐 하면은 벡터장에서 어떤 플럭스, 유체가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벡터 필드가 있다고 해봅시다. 벡터 필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간상에서 어떠한 물리량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를 꼭 시간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를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이제 그 물질이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흘러나간다.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벡터 필드에 그 흘러나가는 정도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벡터 필드의 다이버전스를 구하면은 얘는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얘가 플러스라는 거는 어떤 물리량이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내가 계산한 이 포인트에서 밖으로 뻗어나간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 내가 다이버전스를 구했더니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어떤 물리량이 그 포인트 쪽으로 모여들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포인트에서 이제 다이버전스를 이런 이제 벡터 필드에서 다이버전스를 구하면은 얘는 이제 나가는 거와 들어오는 거가 이제 똑같기 때문에 이제 0이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다이버전스 오퍼레이션은 보통 이제 전자기학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화학에서는 아주 자주 사용할 일은 이제 많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단원의 마지막으로 이제 라플라스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요. 자, 라플라스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의 발산으로 정의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함수의 기울기를 델 F라고 했었죠. 그죠? 얘에다가 다시 이제 발산, 다이버전스를 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요게 지금 요거 내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델이 두 번 왔기 때문에 얘를 이제 그냥 델 스퀘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델 제곱 혹은 뭐 델 스퀘어라고 부르는데요. 델 스퀘어 F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이제 by definition 정의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은 좀 지우고요. 네. 정의로 돌아가서 델 F가 뭐였죠? 델 F가 dx df, dy df, dg df 였잖아요. 그죠? 요 벡터인데 여기에다가 얘랑 내적, 그 다음에 델을 한번 내적하는 거죠. 델이 근데 이제 뭐였다? dx d, dy d, dg d를 내적을 했더니, 이렇게 내적을 하면 어떻게 돼? 이거랑 이거를 곱하고 이거랑 이거 곱하고 이거랑 이거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랑 얘를 곱하면은 당연히 요 dx df, dx 제곱 d 제곱 f, 요거 곱하면 dy 제곱 d 제곱 f, 요거 곱하면은 dg 제곱 d 제곱 f, 그리고 얘네들을 더해준 거가 바로 이제 요렇게 define이 되는 거죠. 그죠? 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스칼라 함수의 라플라시안, 지금 얘도 스칼라고, 그러니까 스칼라가 벡터가 됐다가 다시 내적을 해서 통으로는 전체가 스칼라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스칼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칼라 함수의 라플라시안은 스칼라지만은 기울기, 그러니까 요 부분, 여기는 기울기는 벡터라는 거죠. 그죠? 네. 꼭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제 다음 함수의 이제 라플라시안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제 요런 함수가 있을 때, 그냥 여기 데피니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두 번 미분한 거 더하고 y에 대해 두 번 미분하고 g에 대해 두 번 미분하고 그 세 가지를 이제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직교 좌표계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구면 좌표계에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특히 이제 물리화학 2에서 매우 이제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떠한 벡터가 미세하게 변화할 때 그 변화량을 이제 벡터로 표시하는 법을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건데요. 그리고 이제 한 좌표의 변화는 이제 나머지 두 좌표의 변화와 무관하다. 이를 직교라고 부른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냥 x, y, g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x, y, g가 있을 때 어떤 포인트가 x에 대해서 쭉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g와 y가 변하지 않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x와 g가 변하지 않고 y를 따라 쭉 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와 y가 변하지 않고 g를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서로 상관없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서로 직각이다, 직교한다 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x, y, g 직교 좌표계 카르테지안 코디네이트에서 변화를 살펴보면은 어떤 포인트에서 임의의 벡터가 아주 조금 변할 때 그 변화량을 우리가 어떻게 dr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임의의 변화량에서 미소 변화량 3차원에서 이제 어떤 애가 살짝 변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dx만큼
아주 눈곱만큼 x 방향으로 가고 눈곱만큼 y 방향으로 가고 눈곱만큼 g 방향으로 움직이는 벡터라고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직교 좌표계에서는 이제 미소 변화량, 살짝 움직이는 거에 대한 변화량을 표현하는 게 매우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요거 이제 잘 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구면 좌표계에서는 우리가 앞서서 했던 구면 좌표계,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이제 어떤 벡터가 살짝 움직이는 거를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포인트, 여기에 이제 어떤 점에서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돼 있으니까 자, 주황색으로 해봅시다. 네. 주황색, 갈색으로 해볼까? 네. 자, 요 점에서 이제 얘가 아주 살짝 움직이는데, 자, 지금 방향이 어떻게 돼? 구면 좌표계에서는 R 방향이라고 하는 게 원점에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게 바로 R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면 좌표계에서는 여기가 이제 원점이고, 그죠? 여기 오리진, 원점이고, R 벡터는 거리 방향이죠. 거리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원점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게 바로 이제 거리 방향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점에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게 거리 방향이고, 그 다음에 세타는 뭐라 그랬어요? 세타 각도는 G축에서 내려오는 게 세타라고 했잖아요. 그죠? G축에서 내려오는 게 세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D 세타가 살짝 변하는 거는 바로 이쪽으로 살짝 내려가는 게 D 세타가 살짝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사실은 요 방향으로 살짝 움직이는 정도는 그냥 D 세타가 아니라 사실은 R D 세타란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이제 요 길이, 요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 배웠죠? 세타 라디안을 이용했을 때 요 호의 길이는 R 세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세타만큼 움직여도 만약에 R이 훨씬 길면은 호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 R이 훨씬 짧으면 호의 길이가 짧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살짝 움직이는 거를 사실은 지금 이제 확대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아주 눈곱만침 세타가 움직이면, 여기 요 포인트에서 세타만큼 눈곱만침 움직이면은 사실은 그 움직이는 양은 뭐다? R, D 세타. 앞에 R이 곱해져야 된다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이렇게 움직이는 양.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R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냥 DR이라고 하면 되죠. R 방향으로 그냥 이제 쭉 뻗어 나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세타는 각도니까 앞에다가 R이 꼭 곱해져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X축에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phi 방향으로 돌아나가는 그 변화량이 있을 때, phi 방향으로 돌아나갈 때는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도는 거에 그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 반지름의 길이가 이거죠. 그죠? 이 반지름. 바로 요 선이 반지름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세타라고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 90도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 90이란다. 이제 2분의 파이라고 하죠. 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는 사실은 요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요 길이는 R 사인 세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요만큼 파이만큼 살짝 변하면은 여기가 이제 D 파이만큼 얘가 이렇게 조금 살짝 더 돌아간다고 하면은 사실은 요 더 돌아간 양, 요 양은 어떻게? 각도 증가분 D 파이 곱하기 호의 길이 R 사인 세타. 그러니까 R 사인 세타 곱하기 D 파이 만큼 이제 이쪽 방향으로 살짝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R 방향으로는 지금 요건 이제 이 R이라고 하는 건 R 방향으로는 DR만큼 증가하게 되고, 세타 방향으로는 세타 D 세타 곱하기 R, 그러니까 R D 세타만큼 증가하게 되고,
phi 방향으로는 r sin 세타 d phi. 여기 지금 오타가 났네요. 네. d phi만큼 증가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네. 요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구면좌표계에서 살짝 변화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r 방향, 세타 방향, phi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요렇게 된다 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네. 여기는 지금 틀렸으니까 얘만 이제 지우고. 네. 그래서 구면좌표계의 변화량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림이 있는데 그게 혹시 충분치 않으면은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어떤 포인트에서 얘가 이제 이쪽으로 나갈 때,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갈 때,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갈 때 각각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구면좌표계가 처음에는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면좌표계에서 기울기는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어떤 f 값이 있는데 얘가 이제 r 세타 파이의 함수다. 그러면은 구면좌표계에서의 기울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r에 대해서 df dr, 여기 이제 r분의 1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살짝 변화하는 것, 세타에 대한 변화량을 우리가 구하려면은 결국에는 아까는 이제 r d 세타만큼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화량이 그 변화하는 정도가 r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기울기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r로 나눠져야 된다는 거고요. 잘 보시면 r분의 1 df d 세타. 그 다음에 파이의 경우에는 이제 r d 세타가 아까 곱해졌었잖아요. 그죠? 앞에다가 r sin 세타가 곱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r sin 세타를 나눠주고 df d phi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생각할 거는 여기 이제 세타 앞에는 r이 곱해진다. 파이 앞에는 r sin 세타가 곱해진다. 라는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네. 쉽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플라시안을 이제 그러면은 구면좌표계에서의 라플라시안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라플라시안은 이렇게 이제 델 스퀘어로 주어진다고 했고, 그래서 라플라시안의 물리적 의미를 잠깐 생각해보면은 라플라시안의 물리적 의미는 flux density of gradient flow라고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로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물리적으로 어떠한 점 근처에서 내가 이제 그 f, x, y, g라는 함수가 있을 때 얘 이제 어떤 포인트에서의 라플라시안을 구한다는 거는 이 점 근방에서 얘가 이렇게 변화하는 3차원에서 변화하는 양을 의미한다는 거. 3차원에서 얘가 얼마만큼 흘러나가느냐 혹은 이제 흘러 들어오느냐를 계산하는 게 이제 요 근방에서 요거 근방에서 변화량의 평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이제 내가 어떤 비커에서 이제 한 포인트에다가 케미컬을 녹였다고 해봐요. 어떤 몰레큘을 녹이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막 퍼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이렇게 막 퍼져 나간단 말이에요. 퍼져 나가면은 그러니까 이 포인트에서의 이제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점 근방에서의 변화량의 평균을 의미한다는, 즉 다시 말해서 한 점에서 어떤 물질이 녹아서 퍼지는 양은 그 점에서 물질의 농도의 라플라시안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직교좌표계에서는 라플라시안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2번 미분한 것들을 더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구면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구면좌표계에서도 사실 아까 방금 이제 기울기가 요렇게 정의가 됐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해보면은 구면좌표계의 라플라시안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r제곱분의 1 dr d r제곱 dr df. 그 다음에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뭐 실제로 조금 복잡하지만 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찬찬히 미분을 해보면은 다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러면 요런 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미분하느냐? 얘는 어떻게 미분하나요? 얘는 뭔가 처음 해보면은 약간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네.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미분 법칙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r제곱분의 1 dr d r제곱 dr df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r로 다시 미분한다 라는 거는 얘도 r에 대한 함수고 얘도 r에 대한 함수니까 어떻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가만히 있고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얘를 앞에 거 먼저 미분하면은 2r dr df 더하기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하면은 dr 제곱 d 제곱 f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요것도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앞에 거 미분하면은 코사인 세타 뒤에 거 미분하면 d 세타 제곱 d 제곱 f 더하기 앞에 거 가만히 있고 사인 앞에 거 뒤에 거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죠? 네. 쏘리. 네. d 세타 df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하면 d 세타 제곱 d 제곱 f 그러니까 얘를 풀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눗셈 해주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습 8.23을 보면은 exponential 마이너스 r 제곱의 라플라시안을 구하시오. 자, 근데 얘는 이제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앞에 굉장히 간단하게 해줬죠. 그죠? 왜냐하면은 얘가 이제 지금 세타 텀도 없고 파이 텀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f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d 세 그러니까 얘를 이제 fr 세타 파이라고 할 때 d 세타 df는 뭐예요? 빵되고 이렇게 하면 파이랑 헷갈리니까 네. 0이 되고 d 파이 df도 어떻게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뒤에 텀은 다 무시가 되는 거죠. 그죠? 뒤에 텀은 다 자동적으로 0이 되고 남는 거는 여기 앞에만 남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시험에 이제 이거가 이제 세타와 파이가 좀 더 복잡하게 있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그냥 대입을 해서 풀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얘를 한번 해보면은 얘는 어차피 다 빵이니까 뒤에 거 다 무시하고 뒤에 거 다 무시하고 남는 거는 요거만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R에 대한 함수니까 요거만 남게 되고 앞에 거 미분하고 R제곱 이거 근데 그럼 만약 이렇게 되면은 그냥 차례대로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복잡해 보이더라도 그냥 그냥 오른쪽에서부터 쭉 차례대로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안에 거 먼저 미분을 해볼까요? 안에 거 먼저 미분하면은 dr d exponential 마이너스 r 제곱은 어떻게 돼? 얘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exponential 가만히 있고 안에 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r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 2r 내려왔는데 앞에 r 제곱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 제곱 마이너스 2r exponential 마이너스 r 제곱 하면은 얘는 통으로 어떻게 돼? 얘는 통으로 마이너스 2r 3승 exponential 마이너스 r 제곱.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r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가만히 있고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하고 해주면은 요렇게 풀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풀어 쓰고 나면 남는 건 이제 r제곱분의 1만 남네? 그럼 이제 r제곱분의 1만 남으니까 얘를 해주면은 요렇게 우리가 정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어렵지 않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숙제가 쭉 있는데 요 연습 문제들을 꼭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제 그래서 중간고사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연습 문제나 이제 예제들을 조금 응용을 해서 낼 예정이 있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꼭 자기 힘으로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